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오늘 일부 지금 인터뷰에서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DLF 사태 때에도 문제가 됐었던 이것 판매가 다시 한번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금융기관에 가서 펀드 들거나 파생상품 가입할 때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캐물으라고요.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것 판매를 당하게 됩니다. 라임 사태 역시 금융당국이 이것 판매를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텐데요. 이것은 어떤 판매일까요? 1번 불공정 판매, 2번 불완전 판매. 1번 불공정 판매, 2번 불완전 판매. 정답 아시는 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정하고 완전한 여러분들의 답변 YTN 라디오 중에 어떤 거 들으시냐고 물어보면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듣는다는 이 답은 공정하고 완전한 답입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서울 한 개 주세요. 서울 한 그릇 주세요. 서울 한 벌 주세요. 저기 서울 한 송이 주세요. 서울 한 곡 주세요. 서울 한 시간 주세요. 서울 한 잔 주세요. 보이는 상품에서 보이지 않는 상품까지. 서울이 만들고 세계가 함께 쓰는 브랜드. 서울메이드. 현재가 만들고 미래가 함께 쓰는 브랜드. 서울메이드. 서울 주세요. 서울메이드. 이 캠페인은 서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변보감. 자, 월요일 명품 코너로 함께합니다. 조변보감 조우성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약간 진짜 이런 포청천 그런 거기에 나오시는 느낌적인 느낌처럼 생기셨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제가 그렇게 험악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험악하게 생기지 않았고 되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듯한 굉장히 공정하고 완전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예전에 좀 제 직업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저보고 형사 같다고 많이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예. 판사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자, 그러나 변호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조변보감에 딱 맞는 우리 조우성 변호사님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모두 개인들도 한 해 계획을 지금 세울 때고 이미 세우신 분들도 많을 때고요. 기업도 한 해 계획을 지금 세울 때인데 기업이 한 해 계획을 세울 때 유념해야 할 것 딱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 중에 에자일 경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에자일이라고 하는 게 기민하다. 계속 이렇게 변화한다 그러는데 카약이라는 게 있어요. 카약은 카누랑 달리 이렇게 계곡을 막 이렇게 내려오는 그걸 카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카누형 경영과 카약형 경영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급변하는 물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또는 1년 계획이 사실은 무의미할 수 있는 것이 네. 워낙 급박하게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영어로 AGILE, agile 이게 저는 한 10년 전부터 알았는데 요즘 이게 완전 트렌드가 돼가지고 얼마나 바뀐 현상에 제때제때 대응하는가 그래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CEO분들은 에자일 경영이라는 쪽의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좀 보시면 예측 불가능한 현재 어떻게 우리 초인류 기업들은 대응하는지 조금 이렇게 구태의난
신년 계획, 1년 계획이 아닌 다이나믹한 그런 약간 게릴라식 경영이 요즘은 좀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제가 애자일 쳐보니까 많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애자일이 그러니까 영어인데 날렵한, 그렇죠. 생각이 재빠른 뭐 이런 예.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에 있어서 재빠르게 조직이 변신하는 게 중요하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기생충에 우리 송강호 씨가 얘기한 무계획이 좋은 겁니까? 송강호 씨가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무계획 안 세우 무계획이 최고다.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계획이 이렇게 해야 함정에 된다라고 했는데 상황은 바뀌는데 사장님이 올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발목 잡히면 안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지만 조직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긴밀하게 대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무거워지죠. 같아요. 예. 계획에 꽉 막혀 있으면 안 그래도 무거운 조직이 더 무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러분들 개인이 계획을 세우시거나 기업이 계획을 세우실 때 오늘 변호사님이 한 조언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계획을 일단 세울 때 다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전 직원이 모여서 계획을 짜지는 않지만 뭐 사장 임원단들 아니면은 팀장들이 이제 팀원들을 모아놓고 같이 의견 좀 내봐. 우리 올해 뭐 할까? 라든지 아니면 안건마다 의견을 내라고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정상인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어색한 침묵의 시간 어떻게 변호사님도 회의 주재하거나 아니면 회의 멤버로 들어가실 때 이 어색한 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건 특히 어떤 그 모임의 성격, 그다음에 그 모임을 주재하는 리더의 성격에 따라서 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모임도 있는데 네. 그 반대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습니다. 근데 조직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 한다고 뭐 회사에서 받아주겠어? 뭐 이런 무기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어색한 침묵의 시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깨야 되고 리더는 어떻게 깨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오늘 한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실제 했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느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보통 회사에서 좀 중견 회사였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든요. 그렇죠. 법상. 그러면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있고 여러 이사들이 모여서 뭐 표결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어떤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손해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니들 일 똑바로 못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다 한편이 되어서 아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방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은 저를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다른 이사들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라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대표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열 받으시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이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고 알아봤더니 이건 대표이사가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자기들은 그냥 따랐을 대표이사 뿐이다.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그러면 이제 이 대표는 아니 그 정도 월급 받고 임원으로 있으면서 뭐 같이 회의했는데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도 않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이제 문제였었죠. 그것 때문에 정말 소송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소송은 그 이사들과 주주들과 하는 거지만 여러 이사들을 다 제기를 했는데 이사들이 대표이사가 더 책임이 크다. 우리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3파전이 돼 버린 거죠. 세상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이제 메시지는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기 부하 직원들이 침묵을 하거나 별다른 얘기를 안 하면 동의하는구나. 동의하는구나. 그래놓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야, 너희들 그때 동의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부하 직원이나 임원들은 아니 뭐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겪어본 상황이고 너무 익숙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비자 형님은 뭐라고 얘기를 네. 하시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의견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는 뭐 대부분의 리더가 할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자 맞지 따라와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운영을 하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직원들, 나보다 더 다양한 생각들을 다 끌어모으는 것이 리더의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죠. 나 혼자 다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직원들 돈 주고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 직원들을 쓰면서도 사실은 나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특히 의견들을 모을 때. 그럴 때 한비자는 우리가 보통 한비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비자는 법과 사상가고 뭔가 무서운 사람이 무시무시하고. 그러니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아, 의견을 묻지 않고 따라와만 할 것 같은데 한비자 형님은 그렇지 않다.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그거는 그 하급의 군주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아. 상급의 군주는 물어보라는 거죠.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근데 그거를 중요한 것은 한비자 이런 얘기를 해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라 그래요. 아니 그 얘기가 2500년 전에 아까 그러게요. 우리 PD님 말씀하신 대로 다 모아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래요. 조직들은 그 사람들은 아, 우리 보스는 생각이 뭘까? 그걸 눈치를 먼저 먼저 따져요. 보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보스가 리더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자기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하 우리 사장님은 지금 요걸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알면 그게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변호사님.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상황이라 제가 네. 약간 도식화시켜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묻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리더의 문제 제기에 답변하는 것 역시 중책을 맡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그런데 리더가 자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이야기할 사람은 없으니 2500년 전에 한비자 형님께서 내놓은 해결책은 개별적으로 물어봐라. 예. 맞아요. 저도 그냥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사장님이 물어보거나 상무님이 여쭤보셨을 때 다 같이 있으면 이 사람 눈치도 보이고 저 사람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조금 편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비자는 개별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있습니까? 리더 당신의 생각이 뭔지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무색투명하게 그래서 한비자는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리더의 생각이 어떤지를 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읽히기 시작하면 밑에서는 그게 따라 움직일 거니까 그 사람들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비자 사상이 노자 사상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는 보통 전혀 다른 노자는 무비자연, 네. 냅둬 이런 건데 한비자는 카리스마 있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처럼 한비자는 어떤 리더가 뛰어난 리더냐 허정 비어 있다. 내가 비어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 우리 리더 생각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이끌어내게 하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니? 근거를 물어보고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리더가 이렇게 해 이렇게 가라고 만약에 갔는데 뭐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건 사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된 걸 어떻게 해? 그 사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일이 됐는데 한비자왈 당신 생각은 어떠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지라고 해서 어떤 결단을 항상 부하 직원 입에서 일단 내뱉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안 됐어?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비자는 리더가 모든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면 혼자 엄청 힘든데 나중에 뭔가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밑에서는 아니 뭐 사장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해. 혼자만 힘들고 조직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그래서 리더는 비운 상태에서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자의 어떤 플랜을 얘기하게 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신상필벌을 하라. 이렇게 해야 리더는 적게 힘을 쓰고 아랫사람들의 능력을 뽑아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그 물어보기 전에 리더의 입장을 보이지 말아라. 네. 그리고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적합할 때 책임을 묻고 적합한 상을 주고 적합한 결과에 따라 벌을 주라라는 게 이제 이야기인데 근데 리더라는 건 특히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개인 CEO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나 그 뭐라 그럴까요? 애정보다 왜 애정이 다른 직원들보다 좀 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판단은 CEO가 하게 될 거고 또 그래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럴 때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건 아랫직원 말을 듣고 어떤 건 아랫직원이 반대하더라도 리더 의견대로 가고 이 기준은 어떻게 세워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특히 작은 조직일수록 네. 작은 조직일수록
리더와 개별 조직원들의 역량 차이가 저는 크다고 봐요. 오히려 큰 조직은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데 작은 조직일수록 보통 사장님들이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쟤들을 믿을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직원들을 키워야 될 거잖아요. 그 직원들을 키워야 돼요. 한비자의 책을 제가 보다 보면 어떻게 직원들을 이제 신상필벌을 왜 하냐 그러면 잘했을 때 상을 주고 못했을 때 벌을 줘서 키운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혼자 계속 갈 거라 그러면 그냥 혼자서 원맨 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우리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원들을 역량을 이끌어오는 올리는 방법 중에 보통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외부에 교육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 교육 가서 몇 시간 강의를 듣는다고 그게 저는 그것보다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하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장님이 물론 직원들을 통해서 사장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네. 야, 이런 일도 있었네. 그런데 많은 부분은 아하, 이 친구가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구나. 좋아. 할 때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게 정말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일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사장이라면 이 친구가 아직 이 정도 생각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얘기를 통해서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정도 가면서 나중에 피드백을 줄 때 거봐. 박대리 네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지. 근데 이렇게 나왔잖아. 그 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교육이지 외부 교육보다는. 그래서 한비자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긴장하게 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건가. 그 과정에서는 오로지 나를 따르라. 너 이거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만 힘들다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친구의 깜냥이 나오거든요. 요 정도구나. 그러면 거기서 바로 답을 야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 뛰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작은 소소한 미션들을 줘가면서 깨우쳐 주는 것.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조직이 큰 데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또 좋은 인력들이 오지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또 영향력이 크고요. 그런데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지금 4768님이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 소송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그 소송을 할 때 저쪽은 주주들이고 이쪽은 피고인데 네. 이쪽은 이사들인데 그러면 보통 이사들이 한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끼리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러 이사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표이사가 너무나 전횡적이었고 독재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사실은 만장일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책임의 범위가 확 달라졌어요. 대표이사가 책임이 아주 크고 개별 이사들은 책임이 많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대표이사님은 계속 저런 무책임한 XX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참 뒤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리고 그냥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면 다 그냥 내 의견에 따를 거라고 내가 너무 믿고 나의 그 방식이 달랐구나. 사실 이분은 지금 되게 유명한 회사의 지금 대표로 가 계세요. 그래요. 신문에도 자주 나오시는데 이게 과거의 궁금해라. 얘기인데 아마 그때의 경험을 잘 살리셔서 지금 그렇게 탄탄한 회사를 만들지 않았나. 아니 그리고 그 이사들은 어떻게 그 사건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서 사표 내고 나간 사람들이 그렇죠. 많죠. 대부분 그렇겠죠. 다닐 그리고 수가 아마 없겠죠. 그 이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나중에 대표가 되면 자기 옛날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 이렇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극단적인 그런 가슴 아픈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팁을 얻었으니까요. 자, 첫째, 중책을 맡으면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중책 맡으신 분들 꼭 리더가 왜 그러냐고 물거나 의견을 물으면 꼭 답하시고요. 리더들도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그 전에 본인의 입장을 먼저 보이지 마십시오. 저도 언젠가 저도 뭐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날이 오면 오늘 배운 거를 꼭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약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조변부감의 조우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